장기적으로 매매한다면 적어도 1년 이렇게 매매한다면 길게 본다면은 우선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정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두 번째 수급. 2, 3년을 본다면은 최고 좋게 보는 종목이 저는 믿을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는 한 달 정도, 아니면 또 6개월, 또 1년, 2년 이렇게 선택해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또 상승할 만한 종목들 또 이렇게 쫙 준비해 오셨죠? 예.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항상 원래는 토, 일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코스피 300, 한 200, 그 다음에 코스닥 한 150, 200 이렇게 원래 돌리보고 종목을 이렇게 뽑았고 다음날 제가 다음 주 매매하려고 뽑는데 오늘은 또 우리 대표님 특별히 부탁으로 금요일날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열심히 운동도 안 오고 이렇게 종목을 뽑았다. 그리고 항상 그런 종목도 제가 대부분 자주 보는 종목이다. 그리고 종목을 이제 제가 선택할 때는 첫째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24전 24승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이익은 작게 보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급등락이 심한 테마주라든지 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라든지 이수와 또 누수로 급등하면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길목에서 매수해야 손절이 잘 안 놓을 종목 위주로 뽑았고 첫째는 제가 대부분이 실적이 턴되는 업종, 턴되는 종목입니다. 주식은 항상 손절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턴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지 실적이 안 따라주는 종목이 상승한 경우는 거의 다시 밀립니다. 네. 세계 공통어가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 미국 주식이든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뽑을 때는 항상 실적 위주로 그렇게 뽑는다. 그리고 안전한 종목 그리고 대부분이 시총이 거의 조 단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뽑을 때는 이 종목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소액으로 사본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더라도 종목 없이 공부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언급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다음 주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입장 왜 저 종목을 뽑았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을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올해 원래 조선주들이 하반기 때 이렇게 좋아질 줄 알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찍고 현재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자, 하나오션도 그렇고, 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다 지지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냥 조선 실적이 평이하게 지나가고 내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네. 숫자가 찍히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고점을 다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지지가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최고 좋다. 예, 이 종목 정도면 여기가 지지된다 보고 매수하면은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럼 만약에 여기 사서 물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매수하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되고 또 혹시 물린 분들은 물타기 해도 되지 않겠나. 왜? 내년에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현재 네. 도커에 보면은 100 이렇게 있다면 110, 120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수주하는 단가가 대부분이 LNG선,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주도 저는 좋게 본다. 그리고 자, 건설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이 실적이 턴되면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물산, 자, ENC,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현재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3분기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4분기도 좋고 또 내년에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 G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럼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 자, 이 정도에서 매수하면은 좋지 않겠나. 자, 현대건설만 한번 이렇게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보면은 매출은 현재 계속 작년에 21조, 올해 28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5천억에서 올해 8,500억. 자, 당기순이익도 4천억에서 한 7천억. 자, 이렇게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내년에 좋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대건설이 상승이 좀 폭이 작기 때문에 요 부분에 사면은 보통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먼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GS건설 같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따라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혹시 이렇게 가다가 약간 대행주들은 계속 갈 듯 하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쉬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밀린다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도 매수가 괜찮죠. 네. 혹시 물린 분들은 요 위에 물린 분들은 아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서 다시 추가 매수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2만 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네. 악재는 다 반영된 거죠. 근데 그 제가 차트를 보니까 예. 지금 현대건설 200일선 차트가 한 36,700원 정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그 부딪히면서 저항선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그 밑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완전히 뚫고 위에 안착이 됐을 때 사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스트리트 파이터잖아요. 네. 매매를 많이 해보고 네. 세금도 많이 내보고 조단 이상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60일선은 저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요 200일선이거든요. 예. 121선. 그게 제가 볼 때는 5일선, 11선, 21선도 정도 보지 이 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요 200일선인데 저는 지금 200일선. 대표님 보는 선. 네 선. 저거 의미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예. 실제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21선이 중요하니 240일 중요하니 하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정도만 보면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21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21선 밑에 있는지 21선 위에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생각했을 때 내가 빠진다면은 손절. 자, 이렇게. 만약에 위로 간다면 21선이 발 아래 있다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습효과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21선, 121선은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되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섹터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은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다 따라옵니다. 위에가 종목이 끌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섹터가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다. 로봇주가 많이 상승했다. 그때는 위에 있는 종목이 아래 종목을 위에 종목을 끌어내립니다. 바닥에서는 위에 있는 종목을 보고 아래 종목이 따라갑니다. 평균. 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면은 거의 손실 없이 이렇게 수익 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현재 보면 며칠 전에 수급이 이렇게 기관 외국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섹터도 이 종목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하나라는 종목은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주사들이 먼저 치고 갔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다른 지주회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CJ, 그 다음에 GS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고, 자, 하나라는 종목도 역시 하나그룹의 이렇게 지주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지가 되고 있고,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른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자연스럽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수급도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계속 매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지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강남자리를 만든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조 지표로 보면 RSI에서는 과매수권으로 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MACD도 마찬가지고요. 예. MACD 오실레이터도 보면은 윗봉이 약간씩 작아지면서 예. 하락으로 가는 어떤 보조 지표들의 모습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길거리 싸움, 그죠? 아니, 근데- 뭐 말만 하면 자꾸 나는 스트레이트 파트더라고. 아니 실전에서는 라이트, 아 이거 다 필요 없다 레프트, 보조 지표. 그렇죠. 니킥, 훅. 실전에서는 그것만 하면 되지. 제가 초기에 MSCI도 공부해보고 뭐 매물대도 공부해보고 뭐 피보나치 수율도 해보고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16시간 주식 공부를 몇 년 해봤잖아요. 네.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냥 거래량,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정도 보고 거래량.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두 번째, 수급. 즉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혹시 지수가 밀리도 대기 매수가 따라져서 하락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 그다음에 수급. 그래서 보조 지표는 우리 대표님도 싹 지우는 게 맞습니다. 아. 없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재 제가 말했듯이 강남 자리고 거물들이 발 아래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실적도 좋고 그리고 다른 지수사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키를 맞춰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좋게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섹터에서 실적이 그만그만 할 때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는 후발주자도 공부를 해보고 먼저 치고 났다면 그 종목보다는 그 종목을 보면서 후발주자로 매수하면 수익 낼 수가 있죠. 안전하게. 네. 그래서 하나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저는 이렇게 매수 매도 또 아예 장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 예, 장기도 가지고 있고 또 단기로 매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어떤 종목이 우선주가 있고 본주가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우선주는 본주의 반값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매매한다면은 적어도 1년 이렇게 매매한다면은 길게 본다면은 이 우선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배당은 똑같이 줍니다. 네. 우선주를 예를 들면 100원, 10원 이렇게 더 주거든요. 그러면 주식 수량을 2배 늘릴 수 있잖아요. LG전자 우선주는 현재 47,000원. 근데 시세 차익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을 더 노리잖아요. 시세 차익의 폭, 상승폭 이런 것들은 본주가 훨씬 뛰어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팁으로 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 종목은 우선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주위에 이제 LG전자 보면은 길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장기로 보는 사람 전부 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냐면은 항상 대행주는 계속 갈 듯 하지만 어떤 데는 매수 들어왔다 매도 나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통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뭐 장기적으로 요 부분에 사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한 13만 원 도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저는 좋게 본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이렇게 수급이 좋게 들어옵니다. 네. 아, 참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언제 정도에 팔 거라고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여윳돈 좀 길게 본다면은 저는 15만 원 보겠습니다. 15만 원 여기를 도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적자 보는 스마트폰 이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전에서 수익이 나고 전장에서 계속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 충전기 사업도 진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한 15만 원 이상 도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2, 3년을 본다면은 최고 좋게 보는 종목이 저는 믿을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OCI 말씀해 주시죠. OCI 같은 OCI 홀딩스하고 이제 이렇게 회사를 두 개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OCI 종목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지지가 됐잖아요. 어떤 종목이 지지가 되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가 만들고 여기서 거래량이 좀 죽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보면은 개인인 매도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시키 나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높은 가격의 주식을 기관이 이렇게 한 달 동안 6만 주 샀잖아요. 그럼 돈으로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살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산서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1선도 손절가 정해고 이렇게 위로 간다면은 좀 길게 최하의 경우는 21선 손절.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종목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자,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은 전기차 이때 뭐 이렇게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이렇게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먼저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도 여기가 일단 지지된다 보고 요 부분에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서 내년에 또 전기차 이슈가 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이 종목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약간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맥커리 이름이 어렵는데 맥커리 인프라 즉 터널이라든지 또 도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몇 년 동안 도로비 받고 30년 후에 시라든지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이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이제 특징이 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금리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을 때는 수입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기업의 대출, 은행에 대출한 이자가 이렇게 작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많이 높을 때는 이렇게 밀리는 경우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내년에 인하로 가지 않겠나.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산다면은 이렇게 13,000원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의 안전하지 않겠나. 네. 최근에 또 수급도 이렇게 들어온 경우고 이런 종목도 저는 좋게 보이고 개인들은 항상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이라도 손실 안 날 종목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성격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횡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실현이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가운데서 한 몇 프로 정도 나면은 그냥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거라면 LG전자처럼 계속 가져가면은 그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주식들은 좀 들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는 한 달 정도 아니면 또 6개월 또 1년 2년 이렇게 선택해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내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정도 투자한다, 한 1억 정도 투자한다면은 한 30% 정도는 한 2년 이렇게 1년 길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종목 산다면은 아예 한 2년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아까 맥커리 인프라 투자 이런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까지 가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인하될 때까지 가지고 가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항상 매수할 때는 한 달, 두 달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1년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예. 너무 자주 사고 팔고 이래서는 수익이 안 나는 경우 많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지 대입장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입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